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정확히 33만 원에 주가가 끝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고 종목의 해제를 풀 거고 36만 2천 원이란 부분을 뚫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정확히 이 가격을 맞췄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경고 종목의 날개를 피고 그쵸? 어떻게 정상적으로 주의 종목의 날개를 달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주가의 등폭은 어떻게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 엔캠이라는 종목이 좋은 건 알아요.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하던데요.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이 종목에 대한 어떤 깊이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씩 하나씩 다 일러드릴 거고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5월에 있을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에코프로 머티를 끄집어 오면서 주가가 대동소이하지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힌트를 얻으면서 앞으로 우리는 5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주가의 등폭을 이용하면서 5월 달까지의 전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영상을 찍고 있는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경고 종목은 해지됐죠. 자, 누구나가 예측했던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미리 엔캠 이후로 후속주로 이렇게 엔캠처럼 급등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후속타를 또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1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요. 전해액이죠. 사람의 피를 잘 돌게 한다. 이 전해액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요 정도 보시게 되면 되는데 사람이 피가 잘 돌아야 되죠.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튬 이온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충전과 방전. 근데 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충전과 방전을 일으킬 때 리튬 이온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윤활유를 주는 게 바로 전해액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IRA법, 그쵸? 자,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세요. 이거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전해액의 최대 생산지도 중국이고요. 전구체의 최대 생산지도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에코프로 머티의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자 봅시다. 역시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 포함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전구체도 중국이 1등이에요. 쓰지 마라. 그래서 국내 생산량을 담당하는 얘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고 1월 달부터는 얘에 대한 부분의 주가 상승폭이 좀 작을 수 있으니 제2의 고프로 머티라는 부분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고 해서 이 종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난 영상 하나 보고 이때 급락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영상 그리고 최근에 요 부분 36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3만 원을 정확히 지킬 거예요라는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앞으로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고 종목이 해제됐다고 해서 신용과 미술을 써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러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엔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쵸? 전액 이후에 중요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자, 규칙만 따릅시다. 아시죠? 자, 보도록 하시죠. 사실 이 엔캠이라는 종목은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쭉 해서 계속 제가 찍었었던 이 종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뭐 한 달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쭉쭉 제가 계속 찍어 드렸었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 하나 볼까요? 네, 중요한 부분 하나 봅시다. 자, 그러면 어제 찍었던 영상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미리 예견했던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쥐다짜 안비였습니다. 자, 오늘 일단 NKM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전지의 소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와 음극. 네, 이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사항 가격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겠죠. 6분대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라이브 자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가격은 어차피 36만 원, 그죠? 그리고 오늘 33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딱 지켜낼 거예요. 이 부분을 뚫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자, 뭐라고 합니까? 36만 원, 그쵸? 36만 원을 뚫게 되면 경고 종목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33만 원, 정확히 이날도 33만 원, 이때를 맞춰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33만 원을 뚫어버리게 되면 뭐라고 하죠? 다시 한 번 더. 딱 지켜낼 거예요. 이 부분을 뚫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36만 원, 그죠? 그리고 오늘 33만 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딱 지켜낼 거예요. 이 부분을 뚫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자, 어떻습니까? 정확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MSCI의 공을 넘기자. 자, 이건데 이제 좀 영상을 좀 지켜보실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자,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신처럼 느껴지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시장의 룰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영상을 찍어드릴 때도 정확하게 33만 원을, 그쵸? 왜 하루 수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경고 종목의 날개를 살짝 떼버리고 싶어서. 자,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34만 6천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36만 2천 원까지 조금만 더 급등했다고 한다면 다시 경고 종목의 날개를 어떻게 달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들이란 건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정강 대표의 의도, 그리고 엄청난 5천억이 넘는 전환사채, 최근에 이제 뭐 10% 넘는 전환사채를 또 추가적으로 발행했죠. 요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5월에 전환되는 엄청난 사채들. 아마 영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한두 명이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 그렇죠? 이 부분에 포함되게 되면 이 엄청난 사채 물량들은 소환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 원하는 건 몸집도 적당히, 거래량도 충분히, 리스크는 최소한, 그래야만 대한민국 증시를 살 때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소개 안 드렸네요.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스타펀드 상을 받았어요.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 이쪽 큰 자금을 운용할 때 이런 패시브 자금은 20조 원까지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패시브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퍼센트지와 거래량을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그걸 알고 이들의 룰에 의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패시브 자금은 인간의 감성을 배제해요. 그러다 보니 상한가에도 이렇게 천주 수량으로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엔캡이라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전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엔킴이라는 종목을 급락이 일어난 날 이걸 찍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녕습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 이때 6만 원대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날 일요일 긴급 36만 라운드 피겨.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게 날짜가 언제 좀 볼까요? 자, 항상 제가 시간을 표기해 두는데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1월 21일 일요일이었네요. 이때부터 분명히 36만 원 라운드 피겨.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광무와의 콜라보를 기억하시죠?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처럼 느끼겠지만 신은 아닙니다. 이유는 똑같은 이론이었어요. 자, 에코프로버티에 대한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전기차가 없어서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핵심 소재인 전구체, 중국이 1등이라는 거고,
그리고 피를 잘 돌게 하는 전해액 역시나 중국이 1등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가 되는데 국내 생산분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전해액 그쵸? 전해액을 만드는 예. 근데 중요한 건 공격적인 투자를 이미 했던 기업은 엔캠밖에 없다. 사채 물량은 두렵지만 이때 자, 이때 시가총액은 한 1조 2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3천억 정도의 사채 물량이면 어마어마하죠. 겁나죠. 근데 이미 몸뚱어리가 지금 5조까지 올라와 있는 이상에서는 사채 물량의 두려움을 조금은 없어질 수 있죠. 미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요. 17대 1한 경쟁률을 쭉 끌어내리면서 의도를 공매도를 쳤던 2차전지 관련주들을 예, 비싼 값에 돌려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4만 원에서 5배까지 오르잖아요. 그래서 엔캠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고 그러면 엔캠처럼 지금 전해 기후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뜻은 뭐냐면 자, 일단은 이 자료 하나 보내드릴까요? 네, 자료 하나 보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 엔캠 후속주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일단은 바쁘신 분들 010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개인폰입니다. 010-4822 8706. 자, 이쪽으로요.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내지 마세요. 이거 3회 정도 오타 내게 되면 이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분 폰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엔캠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전해액 이후에 전구체 이후에 전해액 이후에 가장 또 핵심 소재가 나와요. 이게 사실 영원한 어떤 이 주가 상승률은 어떤 종목이든 있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쵸? 자, 요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미리 받아가시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미리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풀어드릴 텐데 엔캠 비공개 IR 내용. 자, 미리 말씀드리면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하고요.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M&A 할 거예요. 예. 자, 요거 반드시 참고하시고 2월과 5월까지의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이건 아마 시장에 이제 은퇴를 한 저 빼고는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펀드 매니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마 모를 거예요. 자,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향후에 MSCI라고 하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도 역시나 기계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지 않아요. 어떻게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 150,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이런 것들도요. 쉽게 몸뚱아리가 커지게 되면 사람이 손으로 사지 않고 기계의 룰에 사게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5점과 5를 나눠서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이게 딱 두 개가 맞네 하면 그냥 이제 기계의 힘으로 들어올릴 겁니다. 많이 올랐네라고 하는데도 끌어올리고. 근데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하지? 가져가 볼까? 기계의 힘으로 차익이 나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받아 가신 다음에 라이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이 돈을 받으려고 해서 영상을 찍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왜 여러분들께 돈을 요구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 소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공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업계에서는 그래도 한 획을 그었다. 이런 표현도 좀 제 입으로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시너지를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예. 자,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한다 했죠. 오늘 후반부에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자, 광무를 매각하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를 매각한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광무는요. 사실 지금 전액을 다루는 예, 엔캠 이때 관리 종목일 때 오정강 대표가 개인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요. 근데 정상화가 되게 되면 매각하겠다. 그 기사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비공개 IR에서는 이걸 다 다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리튬염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엔캠이 생산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소재거든요. 이건 이미 다른 쪽을 이용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걸 끝낸 거예요. 얘를 매각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M&A 기업을 하나 등장시킨다고 했죠. 얘를 매각하고. 그러면 피인수되는 엔캠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재무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최근 들어서 아마 공시상 이게 좀 보시게 되면 자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뭐가 나와 있죠? 엔캠 특별한 사항이 나와 있죠. 뭘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기 차입금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은 뭔지 아세요? 돈을 빌리고요. 증서를 더할 거고요. 하나의 M&A 기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재무적인 부담감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27% 정도 급락이 나올 거예요. 왜? 어차피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을 향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슬림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실적 부분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2의 엔캠을 찾는 방법, 향후의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실적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 답 필요 없이 그냥 갑시다. 자,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감소했다. 12%.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매출액 파는 거는 잘 팔았다. 영업이익 즉 마진을 좀 못 남긴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환차손이 좀 일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 나간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회계법상으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쌀을 팔았는데 돈을 미수금이 생겼어요. 나중에 받는 걸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받을 돈을 우리는 부채로 인식을 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5만 원의 자기합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게 만일에 어떠한 뭐 건물을 담보로 계속 오른다고 해봅시다. 주가가. 그러면 실제로 나는 얘한테 이거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계속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커진 것처럼 인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300억까지 마이너스가 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그래서 전환사채. 사채는 권면이 자동적으로 바뀜에 의해서 회계상의 그런 룰에 의해서 움직인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캠 좀 앞뒤 없이 설명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이라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에코프로버티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MSCI에 편입되기 위한 몸집을 슬림화하는 과정 요 부분까지도 정확히 보죠. 얘를 1월 달부터 움직일 겁니다.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움직이는 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엔캠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전액 업종이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모두가 한 번에 승부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이런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을 매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런 실수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산업이 움직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제가 스타 펀드맨 될 수 있었던 이유 계속 물어보고 사람들이 후배 녀석들을 물어보고 책에서도 제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봐라. 그리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라. 실수할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근데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혼자 움직이는 종목은 항상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최근에 있었던 종목 중에요. 이런 종목이죠. 잘 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한가 두 방 나오죠, 거의. 이유가 뭘까요? 혼자 움직였잖아요. 산업을 딸려서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하나로. 이러면 안 돼요. 즉,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종목을 맞추는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산업을 맞추는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죠. 종목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좋습니다. 추적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임,
뭐 33만 원, 36만 원. 그리고 MSCI라는 큰 판을 대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요. 내일도 역시나 기계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패시브 자금. 예. 요거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일 기준이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5조 원가량 되죠. 예. 덩치가 큰 기업이 되면요. 지금 코스닥에 한 4, 5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거래소에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정도의 시총이 되는데 결국은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요. 코스닥을 빠지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코스피를 빠지게 하고 싶어요? 그 관련주들을. 결국은 기계 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자, 경고 종목의 날개를 폈다고 해서 신용비수 대출을 쓰지 말고 규칙적으로 가도록 하시죠. 뭐 시간의 거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2% 빠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 없어요. 왜? 매일매일의 변동폭이 이렇게 큰데요.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2의 엔캠 비공개 IR, 그쵸? 그리고 패시브 자금, 안정적으로 5월까지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엔캠 후속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미리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습니까? 자, 그래야 여러분들과 저희 소통이잖아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1-4822-8706 이런 걸 다 다룰 거예요.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 소통방은 여기로 하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공부하는 방입니다. 뭐 대가를 바라는 거 절대 없어요. 뭐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 일단 팔고 가시죠. 곧 기사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리는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오늘도 어제도 엔캠 좀 다뤘죠. 조지아주 이게 바로 엔캠입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렸고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QRT 오늘 좀 오전에 달았는데 이게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건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 미리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맞추기 전에 시장을 먼저 보자. 자, 신성 엔캠 타점 잡아봅시다. 장정에 일러드린 대로 라이브 방송. 이 뜻은 뭐냐면요. 자, 요 부분 보여드릴게요. 아마 시장보다는 한 10분? 5분 정도 이제 빠를 겁니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오전에 8시 44분에 이렇게 반도체 산업 주식타 짱교수 제가 쓴 건데 탑픽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때 QRT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올려드리다가 QRT 하나를 딱 이렇게 빼오죠. 이런 걸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이런 판에서 수혜주라고 시장에서 언급이 될 만한 요소 중에 QRT를 해봅시다. 이를 골라내는 과정은요. 사실 장 전에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급등했죠.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이 있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 힘을 넣어주는 수식.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교육부 2,000명 증원 끝내간다. 이 뜻은 뭡니까? 결국은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니까 파업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이게 혼자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 주사제를 개발하는 애들이거든요. 힘을 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 정보만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전액 산업. 자, 네 번째 중요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이제부터 교육 영상 일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기 전에 자, 010-4822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4822-8706으로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